클럽.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 질문이 지금 가장 아쉬울 때입니다. 그렇죠? 바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밤, 길 건너목에 서 있는 시간이죠. 아마 많은 분들은 아닐 테지만 지금 또 운전이나 여러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잘 귀가하도록 하죠. 모두들 잘 추석 건강히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옹작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바의 새 음악으로 시작할게요. I Still Have Faith in You입니다. 프리토리 야옹작소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와 또 음악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보신 사연 또 이거 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첫 곡이 아바였잖아요. 아마 아바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 이 음악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분도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의 신곡입니다. 신곡이 지금 2개가 공개가 됐고 이제 또 앨범 전체 공개될 날이 올 텐데 전 정말 사실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듯한 물론 살아있는 뮤지션들이기에 앨범을 다시 낼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냥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 아바도 그런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베스트 앨범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또 음악을 한번 들어봅니다. 아마 아바의 팬분들은 정말 기대 크실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 보인 사연과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다면님은 문 앞에 택배 상자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하기가 귀찮을까요? 이틀째 정리 안 하고 쌓아놨어요. 자기 전에 꼭 하고 자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 근데 많은 분들 좀 그러시지 않나요? 특히나 요즘이 뭐예요? 이제 1년이 넘었죠. 더 이렇게 비대면 배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 눈에 보이면서도 그냥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씩 챙겨갔는데 워낙 쌓이다 보니까 근데 좀 많이 쌓이셨나 보네요, 정다은님. 자, 이웃을 위해서 그럼 자기 전에 좀 들여놓고 가시죠. 이거는 안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하나사 하나님은 임신 출산으로 그림 그린 지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아이 아빠 재우고 이 시간 라디오 켜고 그림 그리는데 너무 좋네요. 완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저에겐 모든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음악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이 얘기가 저도 되게 너무 좋은데요. 뭔가 다시 어쨌든 또 그림을 그리는 일이랑 어떤 일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일반적인 우리가 뭐 사무직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로 돌아가기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마다 다른데 아마 이하나사 하나님은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또 육아와 함께 멋진 작품들 만드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문자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이제 음악 들어볼까요?
다니엘 세인트 블랙입니다. 새 앨범을 저희가 한두 곡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다니엘 세인트 블랙 이번 앨범이 제가 되게 좋은가 봐요.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이 곡은 꼭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Chasing Down a Feeling이고요. 크리스토퍼 폴 스텔링의 음악도 만나보겠습니다. Die to Know 이렇게 두 곡 들어보죠. 6498님은 힘들 때 혼자서 삭히는 스타일인데 주인은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좋아지네요. 좋은 인연 만들고 싶은데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성격이 다른 인연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인가 봐요. 힘들 때 혼자서 삭히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저도 옛날 사람이라고 저를 얘기할 때 혼자서 삭히는 게 미덕이라고 왠지 미덕이라고 막 그렇게 명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 그게 미덕인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 자신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세대별로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랑곳 없이 자기 할 말을 다 한다는 게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만 다들 그렇지 않고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주위 사람들의 아랑곳 없이까지는 아니겠지만 혼자 삭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마음의 병이 되고 그 모든 거를 삭힐 수 있을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인간이라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498님. 파이팅입니다. 5490님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오늘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밤새 병 간호를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 쪽잠을 자려고 차에 왔다가 잠이 오질 않아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나긋나긋한 DJ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괜찮다 해도 어머니가 자꾸 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미안해 하시는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쁜 일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또 언젠가 저도 저 아이와 그렇게 이별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저는 젊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해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마웠다고 생각이 들 거고 손을 그냥 잡고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계셔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그때 어떠한 얘기보다 그냥 얘기도 많겠지만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을 맞춰주고 있는 그 모습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아무튼 오사공님 병 간호 잘 해드리고 지금쯤은 아니더라도 곧 퇴원해서 다시 행복하게 또 밖에 나가시고 그러셔야죠. 아무튼 사연 감사드립니다. 아바의 새 음악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전에 스팅의 새 음악도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스팅의 음악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If It's Love 그리고 JP 쿠퍼의 새 음악 중에서 We Cry 이렇게 두 곡 들어볼게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연님은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신기하게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바라만 봐도 향기만 맡아도 꽃이 주는 즐거움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꽃향기와 꽃 색깔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김지연님의 이 얘기가 사실 너무너무 이해 더하기 공감 300%인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이랑 캠핑 가자고 그럴 때 진짜 싫어했거든요. 막 텐트 치고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회사분들하고. 근데 제가 자꾸 캠핑 장비를 사고 싶어하고 막 아이 보고 캠핑 가지 않을래? 이러고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께서 어릴 때 식물을 키우시는 모습인 거죠. 이쁜 줄도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이 되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꽃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에 있어야지 아름답지. 이게 인위적인 곳에 꽃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렇게 꽃이 좋아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화원 큰데 일주일에 2-3번 갔었고요. 사지 않아도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물 주는 것들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물을 필요로 할 때를 식물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 또 꽃 하나 사러 가려고요. 김지현님, 그죠?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저희가 예전엔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 데려가면 아이가 항상 그러거든요. 집에 언제 빨리 안 가냐고. 그때 제 마음이 기억이 나서 제가 좀 이따 가자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빨리 보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신기합니다. 네. 김영환님은 푸디님은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추석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하겠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추석 잘 보냈고요. 뭐 가족 모두가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또 차례도 산소도 다녀오고 했죠. 아마 모든 분들 다 지금쯤이면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일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37님은 환절기만 되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몸이 힘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사실 감기 걸리셔가지고 몸도 힘들지만 다른 분들에게 좀 막 눈치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몸이 아픈 것이니까 진짜 요즘 같은 때는 감기 조심해야 되고 정말 감기 빨리 나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37님 지금쯤은 나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세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클레멘타인 그리고 튤립스 앤 마이 배드사이드, 센트럴 힛 익스체인지와 리빙 아워의 음악입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뮤지컬 맘마미아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뮤지컬 맘마미아,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 그룹 아바의 23곡으로 구성된 뮤지컬이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데요. 작품 제목은 아바가 1975년에 발표한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곡 맘마미아에서 차용됐습니다. 역사적인 초연은 1999년 영국 런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 있었는데요. 그 후 뮤지컬의 본거지 브로드웨이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로 빠르게 그 흥행의 인기를 몰아갔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첫 공연이 있었고 배우 박혜미 씨가 도나를 맡아 일을 펼쳤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바의 명곡 그리고 뚜렷한 주제를 전달하는 탄탄한 스토리, 로맨스와 사랑까지 대중들에게 뮤지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맘마미아 오리지널 캐스팅 레코딩 앨범에서 두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댄싱 퀸이었습니다.
아바의 뭐 새 음악이 또 발표되는 소식들과 함께 아바의 오늘은 또 음악을 이렇게 맘마미아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봤고요.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아바의 음악을 정말 모르더라도 맘마미아는 다 아실 텐데 뭐 영화로도 있잖아요. 저도 맘마미아 뮤지컬을 봤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보게 됐었는데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딱 그때 아바의 음악이 이제 국내에서 막 공연의 붐일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보진 못했고 이제 그 맨하탄에서 그거 보는 순간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이 뮤지컬은 세계 어디에서 해도 다 누구나 좋아하겠다. 와, 이렇게 음악이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또 국내에서도 사랑을 받았었죠. 또 그만한 그리고 확실히 저에게도 아바를 예전 그룹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 뮤지컬을 통해서였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다 아는 음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는 정말 그 중에서도 되게 독특하고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그룹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건 사실 맘마미아였던 것 같아요. 뭐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경험을 제게 해준 거는 또 하나는 그 태양의 서커스 지금은 전 팬데믹 이후에 태양의 서커스 해체했다는 소식 듣고 파산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또 하려나요? 아무튼 라스베가스 공연 중에서 러브라는 비틀즈 음악으로만 쫙 가는 게 있거든요. 진짜 멋집니다. 아니 극도 멋지지만 그걸 또 보면서 역시 비틀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렇죠. 아무튼 맘마미아와 그래서 아바의 음악은 사실 두 개를 적어도 그 이후의 세대 아바의 활동이 지난 세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작품과 또 음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마미아 이제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캐스팅 레코딩의 맘마미아 들어보죠.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로이 하그루브, 트럼펫 연주자 로이 하그루브와 피아니스트 멀구르 밀러. 둘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지만 이제 오랜만에 하드밥, 재즈의 미국 재즈 하드밥의 연주자들이 정통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라이브 앨범인데요. 2006년 뉴욕, 또 2007년 펜실바니아의 이제 공연장에서 녹음됐던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진짜 오랜만에 이 정통 연주를 예전에 싸운 이 음악가들도 되게 새로운 해석을 하는 음악가들도 유명하지만 소리 자체도 이 데이터를 복원해서 나왔다고 해서 딱 그 옛날 사운드가 아니라 적당히 현대적이면서 그리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너무 듣기 좋은 앨범입니다. 아마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을밤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곡 들으면서 This is always 라이브 버전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 시대의 음악들, 우리의 지금 음악들이 아닌 예전 60년대, 70년대. 저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우리는 어떤 음악들을 들었을까요? 기억이 날 듯하지만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빌보드 핫백 차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번 주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빌보드 시간여행 이번 주는 1966년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정말 오래전이죠. 이번 주 1위는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The Association의 Cherish였습니다. 들어보죠. The Association의 Cherish였습니다. 예전 이제 60년대 그룹을 보거나 뭐 그뿐만이 아니라 빌보드 핫백 차트를 살펴보다 보면 저도 방송하기 전에 꼭 어떤 팀이었나 한번 살펴보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그때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을 때도 있어서 근데 저는 어소시에이션의 경우는 재밌는 게 선샤인, 미국의 선샤인 팝 밴드다. 캘리포니아의 선샤인 팝. 이 단어가 너무 그러니까 오랜만인 거예요. 생소하다기보다 선샤인, 아마 이 시대에는 당연히 선샤인 팝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을 거고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붙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선샤인 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이런 말도 좀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베리 매닐로우 같은 사람의 음악을 얘기할 때 멜로우 팝,
그리고 여러분 80년대나 90년대 헤비메탈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멜로딕 메탈. 그렇죠? 멜로딕 메탈이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멜로딕 메탈도 그렇고 선샤인 팝도 그런 용어처럼 용어인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재미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선샤인 팝 하면 비치스죠. 그렇죠? 비치스가 연상이 되는데 이렇게 좀 60년대 이런 뭐 트위스트나 이런 계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변가에서 막 캘리포니아 해변이 생각나는 뭐 가사는 그렇지 않은 음악이어도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지칭을 했었죠. 아무튼 근데 선샤인 팝이라고 불리는 이 밴드들의 음악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냥 너무 낭만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곡들이 막 마냥 밝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이너로도 갔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진짜 낭만 그 방점이 찍어진 음악들인 것 같습니다. 어소시에이션에 이어서 비틀즈입니다. 네, 바로 사실은 제목만을 보면은 더 선샤인 밴드 같은데 옐로우 썸머린입니다. 뭐 비틀즈의 또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니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66년을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이 음악이 바깥에 우리가 길을 걷는데 나왔다면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요. 너무 새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4위 곡 들어보겠습니다. 옐로우 썸머린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와 어소시에이션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을 10년으로 옮겨볼까요? 1976년 이번 주에 음악을 들어보죠. 정말 가장 가을을 이제 막 설레게 하는 달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9월 그리고 이제 10월 9월 말에 10월 초, 10월 중순 이때가 되게 기대가 항상 되는 저에게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가 특히 10월은 저는 더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976년 핫백 차트 10위는 You Will Never Find Another Love Like Mine입니다. 루이스 라우스. 뭐 저도 사실은 이 음악을 들어봤어도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몰랐는데 보면 뭐 당시 그래미 최고의 리듬 앤 블루스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뭐 상 수상하기도 하고 음악뿐 아니라 오히려 레코드 프로듀서, 뭐 작곡가 그리고 뭐 싱어송라이터는 물론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연기면 연기. 어떤 그냥 다재다능함을 넘어서서 그 다재다능함 하나하나가 좀 남들보다 특별히 다 뛰어났던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이런 분이 또 계셨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만 스쳐 지나가다가 로우라울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많이 또 이렇게 알게 됐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댄, 존 포드 콜리 이들도 이제 또 세계적인 듀오죠. 잉글랜드 댄은 이제 악기 연주를 정말 잘했던 또 그런 분이고 존 포드 콜리 같은 분들도 뭐 진짜 TV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또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이분들도 음악적으로나 창의적으로나 다양한 분야에서 그냥 노래하시만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주 걸출한 또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아마 제목 들으시면 이 노래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로우 라울스의 You Will Never Find Another Love Like Mine 1976년 12위 곡이었고요.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잉글랜드 댄과 존 포드 콜리의 1976년 2위 곡이었습니다. 이때는 막 이렇게 곡이 좀 제목이 길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에어 서플라이 음악도 그렇고요. 왠지 정겹습니다. 네. 1986년으로 시간을 옮겨보겠습니다. 1986년 뭐 이제 80년, 90년대 소위 말하는 이제 사운드에 이런 게래요. 엄청난 이제 다시 발전이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요즘 이제 60년, 70년, 80년 이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크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팝에 있어서 뭐 음악적인 것이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진짜 훅 하고 마치 흑백에서 칼라 TV를 보는 것 같은 달라지는 시기가 그래도 70년과 80년 사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80년과 90년, 2000년은 스무스한 어떤 경계가 있는데 확실히 이 녹음 방식의 어떤 차이들이라든가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70년과 80년의 경계는 상당히 적어도 그 음악의 음향, 사운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격차가 커진 파격적인 시기가 아니었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음향 기술에 있어서. 1986년 이제 그 진수를 보여주는 저는 이제 이 두 음악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네시스의 Throwing It All Away. 제네시스 음악을 제가 그렇게 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은 되게 좋아하는 것도 사실 사운드적인 면이 그렇고 또 글래스 타이거의 Don't Forget Me 역시도 뭐 글래스 타이거가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롱런을 하진 못했지만 그 시대 또 전형의 음악을 또 보여준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2곡과 5곡 들어보시죠. Say the one can make it, say the bad luck, say the bad luck, say the kiss and never, say the bad luck, say the bad we hate you, say the bad luck, say the bad luck, say the bad luck, luck can be the never, say the bad luck, say the bad luck.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와 함께 계십니다. 8847님은 25세 직장인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강원도 정선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서 일해요. 야간일 으아 힘듭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곳에서 해발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진짜 힘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높은 곳에 대해서는 군대 갔던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양구가 저희 때 엄청 유명했거든요. 강원도 양구로 이제 군대를 간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진짜 교전 같은 일도 발생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휴가 나온 그런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특히나 더 막 이렇게 마음 졸였던 저 군대 얘기가 사실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안 좋은 얘기라고는 하지만 요즘 막 DP 같은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어쨌거나 다시 이제 군대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기는 항상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에겐 그래서 막 해발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군대가 생각나고 막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쵸. 어쨌든 이 밤에 일하는 모든 분들 다 특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076님은 오늘 입원했어요. 내일 검진 받거든요.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실이 참 조용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검진 받으려고 정말 그래도 살면서 하루 전에 입원해서 검진 받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때는 당연히 0076이 아무 일도 아니셔서 지금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걔도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가족이 그래도 되게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지난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좀 뭐가 발견됐거나 그랬을 때 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좀 세상이 정지하면서 가장 건강이 중요한 거고 지금 삶에 우리가 감사하고 뭐 만족과 또 감사는 다른 거니까요.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는데 왜 몇 달만 지나면 다시 또 똑같아질까요? 세상에 각박하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뛰어들고 막 더 욕망도 커지고 사실 이런 게 참 반복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도 참 이상한 반성이 들던데 아무튼 0076님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쵸 별일 없게 태어났을 거라고 믿고요. 그냥 그 마음이 병실이 참 조용하네요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그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0710님은 반려견 홍이가 응아했다고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깔끔하게 키운 건지 응아하고 나면 치워달라고 난리예요. 밤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덕분에 라디오 들어요.
옛날 팝송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홍이도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더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응아하면 치워달라고 이렇게 네, 좀 고달프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뭐 사랑인 것이죠. 아무튼 피곤하시겠지만 덕분에 또 저희 방송과 만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홍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예전 음악들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의 음악들을 들어볼까요? 헬라도 니그로의 제미니 앤 리오입니다. 이 곡도 아주 지금 뭐 오래된 아티스트가 아니라 최근에 음악을 이제 발매한 아티스트인데 기대가 되고, 또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듀오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시초부터 8년 전쯤 데뷔했을 거거든요, 이 팀이. 제가 신곡만 나면 반드시 트는 아티스트 몇 명 중에 하나이고, 세상의 록밴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록밴드, 그럼 저는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을 꼽습니다. 네. 근데 왜 국내 페스티벌에 한 번도 못 오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지금 뭐 팬데믹이니까 그렇지만 꼭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을 국내에서도 라이브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저만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곡이 나와서 블루 헤븐 이렇게 두 곡 한번 들어볼게요. 6036님은 새벽에 눈이 떠져서 고릴라 접속했더니 오늘 처음 듣는 프로입니다. 정말 힐링하고 있는 기분이네요.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애들 빨래 개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한 힐링 시간 자주 가져야겠어요. 좋은 음악 부탁드릴게요. 용 이렇게 하고 욤 이렇게 올리셨군요. 하트 표시까지. 감사합니다. 빨래와 사실 저희 방송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선곡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집은 아닌데 3층에 내려가서 큰 빨래를 해야 될 그런 집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큰 이불 같은 거는. 그때 그 음악을 저도 선곡한 걸 듣고 있거나 또는 제 방송을 좀 그렇지만 그때는 새벽 3시에도 했었거든요. 예. 원래 새벽 그쵸 늦게도 했어서 이렇게 동전 넣고 듣고 있으면 제가 들어도 그때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저의 선곡평을 하자면 더 매니악했습니다. 네, 뭐 노래 자체 보컬이 없는 음악도 많았고 그렇다고 재즈도 아니었고 막 되게 실험적인 일렉트로닉도 많고 그랬었는데 네 물론 저는 당연히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튼 거였는데요. 아무튼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 확실한 건 이 빨래를 위한 이 야밤의 빨래와 정말 잘 어울린다. 그래서 혹시 그 클래식 하신 분들은 그 피아니스트 윤홍천 씨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막 당시 그 시간에 저희 막 SNS로 서로 주고받고 이랬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거 친한 건 아니지만 저도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여서 연락을 가끔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튼 그 기억이 나네요. 빨래와 저희 선곡은 특히 잘 어울리니 6036님 자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강민정님은 날씨가 꽤 추워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누룽지 끓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속이 따숩고 편안해지네요. 음악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쵸,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하죠. 그리고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끓여서 먹으면 진짜 요즘에 어릴 때는 누룽지 많이 끓여서 먹었는데 또 그것도 있지 않나요?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보리차에 밥을 말아 먹는다든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봤는데 이제 어떤 좀 슈퍼 같은 데서 그 밥을 해주시는 물에 저 밥을 말아서 물을 따르고 그 위에 생선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뭐 그런 방송도 봤는데 최고봉은 당연히 원년쌀밥에 보리차죠.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하나 더 느끼는 게요. 야밤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우리 그 포장김치로 유명한 종땡땡 김치 있잖아요. 그 어디나 있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약간 더 익혀서 먹으면 그냥 먹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누군가는 대기업에 마실 수도 있지만 이 가을밤에 보리차와 그리고 밥 또는 누룽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보통 이런 김치를 그냥 꼭 집이 아니더라도 함께 먹는 즐거움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근데 먹지 말기로 하죠. 5500님은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며 듣고 있어요. 항상 이 시간에 혼자 있다 보니 사람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예술가분들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지금 2부에서 너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5500님 너무 반갑고요. 아마 저희 방송하게도 같이 해주시면 그림 그리는 거 분명히 덜 외로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 들어볼까요? 커먼의 음악입니다. 이매진 그리고 베니싱스, 뭐 두 커먼과 베니싱스 다 새 음악이죠. 댄싱 인 더 다크, 두 곡 들어보죠. 2시간의 또 수다를 떨고 나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야광작서 마지막 곡은 본 이베어의 베이비스 들려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또 멋있는 음악, 좋은 음악,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찾아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